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21화 시제문자입니다. 처음 시, 지을제, 걸을문, 글자자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처음으로 또는 비로소 문자를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시제문자와 다음에 나올 내복 의상은 인류 문명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제는 의복, 수레를 비롯한 수많은 발명품과 문자, 육식갑자, 한약 등 학문과 기계를 창시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의사를 주고받은 수단은 이 결성, 즉 녹군의 이 매듭을 달리하여 표시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성 문자는 고대 이집트, 중국 황하 문명, 하와이, 페루 등 인류 초기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케시의 팔계도 결성 문자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황제의 신하였던 이 창일이 비로소 새 발자국을 보고 약속된 뭔가 부호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서계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역 계사하전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고, 결성, 이치. 오랜 옛적에 결성문자로 다스렸는데 후세 성인 역지 이석에 후세의 성인이 서계로 바꾸어 백관 이치, 만민 이찰, 백관을 다스리고 만민을 살피니 계치 제쾌 이 모두 이 무릇 이 쾌계에서 취한 것이다. 이 쾌계는 43번째 이 궤로서 이 상계가 태, 하계가 건으로 이 하늘 위에 못이 있는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쾌는 무언가를 이제 결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명문화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창일은 한자의 창제자로 알려져 왔으나 요즘은 한자가 체계를 갖추는 데 공헌을 한 인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골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창일이 이 모든 각골자들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단지 당시 각 부족마다 전해오던 문자들을 이 창일이 정리를 했든지 아니면 이 분서 경유 이후 사라진 문자의 기원에 대한 기록들을 대신해서 창이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한자 창제의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여인여와 이 별태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여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마치 순종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신석기 시대는 시족 구조의 모계사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청동기 이후 부족한 전쟁으로 왕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 무력을 책임지는 남성이 득세하여 모계사회는 부계사회로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기 여인녀는 경건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계사회로 변화되면서 이 여인녀는 업신여기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티벳 이 소수민족 중에는 모계사회가 그대로 유지되어 여인의 권력이 유지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강원도 평창군 하리 청동기 발굴 현장에서 비파형 청동근과 함께 발견된 인골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동기 시대 여성 제사장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청동기 야요이 시대 여성 제사장인 히미코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별태자는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혹은 이 아이가 태어나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의미가 있는 이 사사사자가 이 별태자의 기원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이 입구자가 이렇게 악에 추가된 것이 이 별태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날 때 탄생의 울음을 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미의 문으로 태아가 들어섰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잉태의 뜻을 더 확실하게 한 것이 이 어미 배를 뜻하는 육달월이 추가된 이 아이별 태자가 되겠습니다. 태는 아이를 배달한 뜻이 있으므로 이제는 대를 잇다, 계승하다는 뜻도 생겨났으며 이때는 이열사로 읽습니다. 또한 아이의 탄생은 매우 기뻐할 일이라 하여 기뻐할 이로도 불리우고, 그리고 원래 이 사사사는 나를 가리키던 자형이므로 이자 역시 나를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어서 나이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편 고대 토속 신앙에서 아이는 하늘의 별이 어머니의 품에 내려와 임신이 된다든지 삼신할미가 어린 별을 이끌어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뜻하는 이 태자 역시 별 또는 이 삼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별태는 이 소전의 형태가 입에서 이 바람을 내뿜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입바람을 세게 부는 것으로 보아 태풍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태풍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나중에는 바람을 뜻하는 이 바람풍자가 별에 추가된 것이 태풍태가 되겠습니다. 비로소 시인은 아이를 배다는 의미의 별태자와 여인여의 합자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여인이 있고 입구자와 칼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여인은 산모인지 산파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첫 번째 건물에서는 이 여인과 태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래에는 입구자가 추가되어 있고 다시 여기에는 칼도자가 다시 추가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는 어미배에서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이 칼로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의 모습은 이 탯줄을 자르는 산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어미의 자궁에서 나와 처음으로 어미와 독립함을 나타내며 이 분리된 독립체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칼도자가 사라지게 되어 여인과 별태자의 조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 시가 뜻하는 바는 비로소 바야흐로 먼저 일찍 처음 옛날에 근본 시작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지을제입니다. 이 자는 원래 이 안일미자와 이 칼도자의 합자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칼도방을 보면은 이 형태는 칼도자가 방에 올 때 쓰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도는 칼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칼도자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이 중앙 가지가 사실은 이 날이 되겠습니다. 성칼도방 형태는 예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칼도자가 뜻하는 바는 칼 또는 이 화폐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옛날 청동 화폐 중에 이 칼날처럼 생긴 형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일미의 각골자는 원래 이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목 위에 나뭇가지가 하나 더 이렇게 획이 더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며 또는 이 과실이 아직 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아직 아니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무성하다는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이 미는 나뭇잎이 무성한 이 성하의 계절을 뜻하는 자형이기도 한데요. 땅의 흐름에서 볼 때 이 양력 7월에 해당하는 이 지지로 이 미가 사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가라고 하면은 아니다, 아직 못하다 또는 여덟 번째 지지, 미래, 장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미와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끝말자가 있죠. 끝말은 이 나무의 끝을 이 가리킨 지사문자입니다. 끝말은 이 끝문을 보면은 나무 끝에 이 짧은 이 점을 찍어서 이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 점이 이 수평으로 길게 그려져 오늘날에는 이 위의 획이 이렇게 긴 것이 끝말이고 이 짧은 것이 안일미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지얼제는 이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뜻하는 안일미와 칼도자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칼로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또 이 나무를 따듬다는 의미로도 확장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듬다는 의미는 뭔가를 만들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고 이 만들다는 의미는 이 바로잡다 또는 이 법도 규정 등의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자형은 예서에서부터 이 나무의 좌측에 이렇게 삐침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날 형태로 따듬어집니다. 오늘날 이 지얼제가 뜻하는 바는 절제하다, 억제하다, 금하다, 마름질하다, 따듬다, 짓다, 만들다, 바로잡다, 법도,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옷을 짓다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 자형의 받침에 이 오디자를 넣어서 이 지얼제를 따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디자가 들어간 이 지얼제는 오늘날 이 뭔가 물품의 제조를 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걸을문입니다. 혹자는 이 걸을문의 이 각골이나 이 검문자형이 사람의 몸에 이 X자 문신을 이렇게 새긴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실상 이 다양한 각골자와 검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코 사람을 그린 형태가 아니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골 자형들은 오히려 이 화살씨와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형들은 나무나 토판에 문양을 새기던 뾰족한 돌촉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 각골 자형이나 검문 자형에서 보면은 이 X자와 이 시어자의 조합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이 토기에 새긴 이 빗살 문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또 추정됩니다. 검문에서는 이 시어자와 X자의 조합 중앙에 이 입구자 또는 이 마음심자 또는 이 눈목자 혹은 이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은 입구자는 이 말을 새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역시 글을 의미합니다. 마음심은 즉 마음에 새기다는 의미로 결심을 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눈목자는 이 눈에 본 것을 새기다는 의미로 또한 문장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무는 이 돌촉과 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이 X자나 이 시어자의 부호를 새기는 것을 그린 자형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관련 자형들을 살펴보면 이 모기 문자가 있습니다. 모기는 끝이 뾰족한 이 입으로 찌르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 회와 찌르는 촉에서 나온 이 글을 문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은 이 X, Y와 같은 이 문양들을 그린 자형으로 이 무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뜻하는 이 실사자가 이 변에 들어가서 이 천의 무늬, 문체를 뜻하는 이 무늬 문자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일정하게 연속된 이 문양의 의미도 있지만은 무질서하게 그어진 이 낙서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자가 이 변이 아닌 이 받침에 들어가면은 이 자는 어지러울 문자가 됩니다. 이 문은 또 마음에 새기다는 뜻이 있어서 이 각오, 결심의 의미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다시 받침에 마음심을 하나 더 추가한 이 힘쓸 민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음에 새기다는 의미는 근심을 뜻하기도 하여 이 문문자 안에 걸을문이 들어간 형태는 안에 담아두다는
의미에서 이 근신민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형들의 쓰임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이 글을 무는 이 뭔가 부호나 스크래치 등을 날카로운 것으로 이 자국을 새기는 것을 뜻하는 자형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점차 글을 적다는 의미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글을 문이 뜻하는 말은 글을 문장, 문서, 문의, 학문, 이 나뭇결, 얼룩, 이 색이다, 꾸미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글자자입니다. 이 자는 이 진면자 아래에 이 아들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진면자는 이 벽체와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합니다. 각골자형은 이 움집의 형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재 진면자는 단독자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가옥을 나타내는 구성자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진면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관청, 궁궐, 사당과 같이 이 큰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자는 갓 태어난 이 아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의 이 뽀송뽀송한 이 머리털 또는 이 큰 머리를 이 부각시키고 몸체는 없이 이렇게 발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식 후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부계 사이로 넘어오면서 자형은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됩니다. 또한 귀한 사람이라는 뜻도 생겨나 이 귀한 인물을 뜻하는 경칭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들자는 이 탄생과 관련되어 처음을 의미하므로 첫 번째 지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글자자는 이 집 안에 이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형의 이 의미가 암컷 또는 이 정혼하다, 낳다, 양육하다, 사랑하다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먼저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름 또는 이 이름 짓다는 의미도 추가가 되는데요. 그 이름은 주로 글자로 짓게 되므로 소전에서부터는 이 자형의 이 자형은 이 글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짓다는 의미는 이 변에 말서문이 추가된 이름 지을 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글자자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암컷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변에 소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암소자, 양양자인 경우는 암양자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은 글자자가 뜻하는 바는 글자, 문자, 암컷, 기르다, 양육하다, 낳다, 사랑하다, 정원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시제문자, 즉 이 황제의 신하 창일이 새의 발자취를 보고 처음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창일은 황제의 사관으로서 이 앞서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눈이 4개씩이나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창일은 문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 한자 원형을 정리하고 체계를 정립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약 기원전 2300년 전으로 황하 문명의 시작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창일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이 순자, 한비자, 여시춘추 등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동안의 이 허신이 지은 한자 풀이집인 설해문자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지사 창일, 황제의 사관 창일이 기원, 조수, 제항, 지적, 조류의 발자국 자취를 보고 지, 분리지, 가, 상별 이하 이 나누어진 이치로 이 서로 달리 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초조 서계 백공 이에 만민 이찰 이 처음으로 서계를 만들어 백관을 다스리고 만민을 보살폈다. 계치 제 쾌
쾌양, 우, 왕정 이 대략 모두 쾌계에서 취하였으니 이 쾌계는 이 왕의 뜰에서 날리는 것이다. 어문자, 성교, 명화, 왕자, 조정 이 말을 문자로 한 것은 이 왕의 조정에서 널리 이 가르치고 명화, 이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인즉슨 창일이 세 발자국을 보고 그 갈라진 것을 달리하면은 여러 뜻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알아 처음으로 서계를 만들어 이 백공을 다스리고 이 만민을 살피는 데 사용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역의 이 쾌계에서 나온 것이니 조정회에서 나온 말을 문자로 한 것은 그 내용을 널리 전하여 모두에게 밝히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 섬서성 백수연에서 발견된 이 창의를 기념하는 창성 이 조적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탁본이고요. 창의의 이 조적 문자는 사슴 발자국에서 기원한 이 녹도자와 매우 닮아 있다고 합니다. 녹도 문자는 이 민족 사관에서 주장하기를 신시시대 환웅의 신하인 이 신지 혁덕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슴 발자국과 만물의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문자입니다. 그렇지만 녹도문은 아직 해석을 못하고 있어 이 한자와의 관계는 알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